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춘업군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오버랜딩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 크루들과 오버랜딩을 다니면서 다양한 업체들의 오버랜딩 상품들을 많이 저희가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루프탑 텐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가감 없이 트랩 오버랜드사의 루프탑 텐트를 판매하고 있는 대표님을 모셔갖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소비자분들께서 듣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먼저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랩 오버랜드 대표 김성곤입니다. 네. 트랩 오버랜드라고 제품 많이 보셨죠? 제 영상에도 아마 많이 노출이 됐을 거예요. 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제 오버랜딩에 필요한 오버랜딩 세팅의 캠핑 이런 것들 요소들을 접목해서 루프탑 텐트, 어닝, 뭐 테이블이나 의자, 뭐 스윙 브라켓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이제 판매를 하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메인이 됐던 게 루프탑 텐트였잖아요. 그쵸. 맞죠? 네네. 제가 알기로 지금 트랩 오버랜드사의 루프탑 텐트는 일본, 뭐 미국도 이번에 진출을 하고요. 굉장히 해외로 지금 많이 나가서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데 정작 본거지인 국내에서 이상한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우선 자동차 관리법에 관한 규정인데 이제 차량 위쪽에 적재물의 이제 중량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대로 60kg를 넘지 말자는 취지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게 예전에는 그 무게에 대한 거를 크게 터치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네. 어떤 그런 교통사고 네. 약간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점점 더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좀 문제가 많아지게 된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게 루프탑 텐트예요. 루프탑 텐트는 보통 차량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프탑 텐트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제가 볼 때는 그 자동차의 하부가 아닌 상부 쪽에 달려 있다 보니까 뭐 롤링이나 뭐 또는 사고가 났을 때 무게 중심 때문에 좀 위험한 요소 때문에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비자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뭐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으로 나가고 캠핑을 하면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소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사장님, 네. 제가 궁금한 게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고속도로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무게에 대한 규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준이 60kg라고 했는데 만약에 60kg가 넘지 않는 루프탑 텐트라면 원래 법적으로는 가능한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죠. 맞죠? 네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마 소비자분들은 그럴 거예요. 야, 루프탑 텐트가 어떻게 60kg가 안 넘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제가 굳이 트랩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오늘 영상은 정보를 드리는 영상이지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60kg 이하의 텐트들을 달고 가신 분들이 네. 공단에서 검사를 받으실 때 통과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장님도 그런 거를 들어보셨나요? 우선은 저희 쪽에 먼저 검사 전에 뭐 현장에서도 문의를 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검사하신 분들한테 저희 재원을 보여드리고 무게 재원? 거기서 그렇죠. 크기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드리고 통과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막무가내로 안 된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시니까 네. 그냥 저희는 다 최대한 맞춰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찮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SUV 같은 거는 뭐 보통 신차 기준 뭐 4년 뭐 이렇게 검사를 받지만 일반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요즘 차들은 2년에 한 번씩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변경됐는데 그것 또한 좀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소비자분들이 루프탑 텐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착을 못 하시거나 고민을 하시거나 지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럼 트랩에서는 그런 것들의 고민을 가지신 소비자분들께서 문의가 오셨을 때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우선은 저희도 우선 법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1차적으로는 구조 변경 안내를 하고 있고 구조 변경.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탈부착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에서 장착하신 소비자분들은 무상으로 평생? 네네. 탈부착 해봤자 뭐 짧게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정도는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 저희 장착점에서 다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탈부착. 그러니까 차 텐트를 떼고 검사를 받고 다시 와서 장착하실 식으로 두 가지를 보편적으로 안내드리고 그러면 검사 받고 올 때까지는 여기서 보강까지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예를 들어서 트랩 제품을 본사가 아닌
대리점에서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지역이 다른 지역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그럼 그 대리점 구매한 곳에서 하면 똑같은 서비스를 받나요? 그렇죠. 가까운 곳에서 해야 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굳이 본사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장착점과의 또 친분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 현지 그 지역에 따라 계속 서비스를 받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루프탑 텐트를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 변경. 네, 이거는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구조 변경에 대한 비용은 들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탈부착 서비스인 거예요. 공단 측에서 예를 들어서 루프탑 텐트를 구조 변경 안 하고 올렸을 시 도로를 다니면 이건 무조건 뭐 단속 대상이다. 또는 딱지를 끊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 없나요? 그거는 저희 따로 안내받은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그런 걸 할 때는 루프탑 텐트 업체에다가 우리 이렇게 하니까 판매에 유의해라라는 그런 공문 같은 게 안 내려와요? 그랬으면 가장 좋은데 네. 이때까지 저희가 받은 건 없어요. 저희가 회사가 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보고 근처에 있는 이런 장착점, 취급점과 같이 물어보고 제가 직접 도로교통 지르도 해보고 네. 그래서 얻는 판단이지 저희한테 따로 공문이 내려가나 모르겠죠. 큰 업체에서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저희 같은 업체는 아직 없었습니다. 트랩 큰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저도 루프탑 텐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오버랜딩을 하다 보니까 루프탑 텐트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요소예요.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1인용 텐트를 갖고 다니자니 또 와이프나 또 우리 반려견 토리도 함께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루프탑 텐트를 저는 아직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루프탑 텐트를 일단은 지금 구매는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조 변경 또는 뭐 탈부착 서비스, 왜냐면 이런 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런 방안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께서 한번 소비자분들께 뭐 요런 방식에 대해서 뭐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주실 게 있나요? 좋은 의견은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이게 네.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네. 이런 무게에 따른 이슈는 사실 없어요. 대부분 가까운 일본에서도 네. 물건이 계속 공급을 하지만 특히 뭐 장착을 해서 뭐 이런 뭐 법에 문제가 된다거나 네. 특히나 뭐 중동이나 호주 네. 쪽 같은 경우도 전혀 없거든요. 미국도 아마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법의 잣대에 조금 세게 네. 적용을 하니까 네. 구매하시는 손님분들도 조금 더 고려를 하게 되고 그렇죠. 괜히 내가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그게 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업체 입장이다 보니까 법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저희는 가벼운 텐트를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30kg대 다시 네, 텐트가 30kg요? 네. 루프탑 텐트가 30kg라고요? 네. 그래서 가벼운 걸 또 만들어서 거기 네. 맞춰가지고 네. 개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렇죠. 일단 법이 있으면 법은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법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지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 안에서 준수할 수 있다면 그거는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앞으로 더욱더 오토 캠핑보다는 오버랜딩 쪽이 저는 조금 더 붐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요즘 뭐 현대인들이 사람들이 막 득식을 하고 뭐 매너타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규칙들을 막 지키면서 힐링을 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오픈되어 있는, 개방되어 있는 노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캠핑하시는 것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루프탑 텐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맞죠? 맞습니다. 그럼 혹시 잠깐 광고를 해서 지금 트랩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에서 60kg 미만의 제품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지금 그런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현재 엔트립 4P, 네, 2P. 엔트립 4P니까 4인용, 2인용 제품 모두 60kg 이하. 네, 외부 케이스는 알루미늄, 네. 왼쪽은 안에 고어텍스 같은 이런 투수만단의 이제 된 모델들이 가장 가볍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팜업형 위로 바로 올라가는. 네네. 삼각형 텐트. 네, 네. 이거는 딱 59kg입니다. 59kg? 고게 되시고, 요번에 또 30kg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럼 30kg도 팝업인가요? 팜업이에요. 그것도 2인용? 네, 맞습니다. 그럼 두께가 몇 cm 정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12cm. 12cm. 네. 제가 이 두께를 왜 물어봤냐면요. 예전에 무게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을 때는
대부분 루프탑 텐트를 고르는 기준이 뭐였냐면 두께였어요. 왜냐면 차량에 루프탑 텐트를 올리게 되면 가로바라든가 루프렉을 올리고 나서 그 위에 올리기 때문에 차량의 지상고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뭐 2.1m, 2.2m 이 내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루프탑 텐트를 올리면 지하 주차장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텐트가 되게 많이 얇아졌죠. 제가 최초에 달았던 텐트가 35cm였거든요, 두께가. 그것도 얇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들은 거 보니까 12c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무거운 소재에 대한 무거운 내용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는데 법적으로는 무조건 차량 위로 6kg 정도의 물건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루프탑 텐트가 아니어도 박스가 됐던 뭐가 됐던 60kg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루프탑 텐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요. 60kg 이상은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차량을 검사 시에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법적으로 문제 없이 다니고 싶다 그러면 구조 변경이라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구조 변경을 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5만 원 정도. 35만 원. 네. 아, 루프탑 텐트를 장착하고 구조 변경까지 포함해서 드는 금액은 35만 원. 네. 그러면 구조 변경은 여기서 직접 다 신청을 해주시나요? 그렇죠. 저희가 서류 대행하고 다 네. 같이. 근데 차는 네.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왔다 갔다 재원이랑 그걸 해야 되니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은 3일 정도? 3일?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3일 정도면 구변이 승인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구변이 승인이 나면 차량 등록증에 아마 구변 승인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에 들어가면 그거 제출만 하면 루프탑 텐트가 달려 있던 없던 무조건 그거 통과하게 되죠. 근데 구조 변경 해놓고 루프탑 텐트 떼면 또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 내렸을 때도 또 구조 변경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다니시려면 구조 변경이 제일 좋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 편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부착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탈부착 서비스는 무조건 무료. 뭐 1회가 됐던 2회가 됐던 평생 무료니까 그런 부분의 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요. 구조 변경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좀 소비자와 판매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면 이것 또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트랩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요? 사실 비용을 가장 안 받으면 좋긴 한데 그렇죠. 이게 서류 접수하고 뭐하고 비용이 상당해요. 사실 거의 9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죠. 그 검사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를 또 차를 끌고 가서 무게도 재고 높이도 재고 또 해야 되는 그 부분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만 적용된 상태거든요. 근데 어느 데 가면 이제 뭐 45만 원 막 넘어가는 데도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저희가 마진을 붙여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비용을 텐트에다 붙여버리면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텐트 값이 너무 비싸지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안내를 해드리죠. 탈부착을 하실지 아니면 이제 구조 변경 하실지 이걸 다 안내를 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내에서 루프탑 텐트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줄었죠. 그렇죠. 7, 80% 이상 작년부터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소비자도 계시겠지만 아마 루프탑 텐트 업체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루프탑 텐트라는 이런 좋은 아이템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린 좋은데 발전을 못하고 만약에 업체들이 망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더 다양한 취미 활동이라던가 즐길거리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소비자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을 보시는 타 루프탑 텐트 업체들이라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유튜버 입장에서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를 물론 뭐 다른 업체부 사장님들은 많이 찍으신 것 같은데 제가 발벗고 나서 찍는 이유는 좀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고 싶은 마음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좋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70% 80%의 지금 주문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두 가지라고, 이 두 가지밖에 제시드릴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팩트죠. 어떻게 보면 구조 변경 하시던가 아니면 탈부착 서비스 받으시던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시니까 그거를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뭐 한 말씀 소비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업체들이 계속 상생을 해서 유지가 되고 개발도 되고 그렇게 계속 커지면 가장 좋은데 이 그렇죠. 법이 바뀌면서 타격이 되게 커요. 그래서 계신 분들하고도 막 통화도 가끔 해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업종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래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그나마 이제 현재 지금 뭐 일본이나 네. 호주나 이제 이런 중동 쪽 물건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오히려 해외 쪽의 파트너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줘서 그걸 다시 텐트에 적용을 시키고 이런 기준이다 보니까 그나마 저희는 영향이 좀 덜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다행히 좀 덜해서 네. 더 새롭고 뭐 기존에 없었던 그런 기능이라든지 이걸 계속 연구개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는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스타나 이런 데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카테고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계속 전시회도 해외 쪽으로 계속 준비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들으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뭐 주눅 들거나 기죽거나 하지 않고 또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랜딩 뭐 또는 오프로드 이렇게 루프탑 텐트 또는 어닝 뭐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더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도록 뭐 무게라던가 이런 것들 다 조절해서 이제 또 나온다고 하니까 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긍정적으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발전할 수 있게. 요번에 타스만 나오면서 익스테리어 용품도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픽업 시장이라던가 이렇게 오프로드, 오버랜딩 시장들이 발전하면 그만큼 경제도 더 나아지고 소비자분들도 다양한 혜택 받으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는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설령 내가 오버랜딩이나 루프탑 텐트 안 쓰시더라도 다양한 취미들을 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무게 법적 제한 걸린 게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루프 박스 아시죠? 차량 위에 올려놓은 그 박스가 날아가서 아마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전세버스에 부딪혀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면 루프박스도 뭐 본인이 주문해서 본인이 장착하고 이런 걸 좀 통해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절대 루프탑 텐트는 아니고요. 루프박스였습니다. 그리고 루프박스였어도 국내에서 이렇게 루프박스를 제대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장착하면 절대 그런 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로 좀 조심할 수 있게 물론 뭐 본인이 직접 사다 설치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안전상의 문제들은 전문가가 손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서로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좀 무거운 주제로 다뤘던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또 재밌고 즐거운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한번 드리고 끝내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